예,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3월 30일 토요일 2부 진행을 합니다. 앞전에 그죠? 우리가 뭐 IPO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4월 달도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4월 달은 보면 주로 스펙들이 많이 등록이 돼요. 근데 요즘은 그죠? 틀려요. 스펙은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근데 이 스펙도 등록이 되면요, 도박판이 벌어져요. 그냥 돈 낳고 돈 먹게 하는 거죠. 아무 가치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막 200%, 300%막 올라요. 그리고 막 1억주 막 넘게 막 거래가 되고 치고받고 난타전이 펼쳐지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별거 아닌 스펙이 하나가 등록돼도 거래소는 조용하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보면 스펙이 한 7개인가 8개인가 막 차례대로 그냥 쭉 등록이 돼요. 그러면 4월 달 역시도 이 도박판이 여전히 벌어질 수 있다. 이래 예상을 해야 되겠죠. 4월 보니까 가장 좀 최대어라 하면 그 현대마린솔루션. 얘가 또 IPO를 추진하거든요. 얘가 몸값이 지금 거론되는 게 한 4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시장에, 가뜩이나 시장에 돈이 없는데 계속 그냥 등록해요. 끝없이 등록시켜요. 왜? 그래, 거래소는 돈 벌거든요. 개인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시장이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막 물 들어올 때 노졌자. 야, 요즘 등록만 하면 개인들이 막 단타 친다고 막 100%, 200%도 막 무조건 달아붙는다. 가격 높이 해서 팔아먹기 최고 좋다. 100배, 200배 올라도 아무 상관없어. 개인들 단타, 그날 단타 세력들이 전국구 선수들이 다 덤벼드니까 물량 소화 가능해. 다 등록해. 지금 딱 그런 식이거든요. 결국은 어찌 되겠어요? 심각한 침체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끝없는 물량 공급. 그런데 돈은 없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또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회사가, 이름 있는 회사가 등록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빠져나가죠. 기관들은 또 뭐죠? 주식 팔아치워요. 주식 팔아서 현대마린솔루션 또 배팅 치러 들어가죠. 그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타 다른 종목군들 또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된다. 이래 되는 거죠. 일부 할 때요, 가장 메인이 되는데, 그죠? 그거를 빼먹었다고 또 지적하시는데, 네. 첫 마디는 그 PCE가 그냥 그 발표가 됐죠. 미국은 그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못 느끼는데, 파월의 말은 그래요. 그냥 예상한 대로 다, 예상에, 기대에 부합했다. 그 정도로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한 수순이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보면요, 물가는 이제는 그죠, 빠르게 내려갈 수가 없다 그랬죠. 전교 꼴찌하는 애가 마음 먹고 이제 공부 한번 해볼까 하면 성적이 쑥쑥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죠, 얘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는 한 100등 안에 진입하려면 그 100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열심히 공부하니까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진입을 못하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시기다. 그래서 쉽게 생각만큼 어떤 기대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그죠? 이 수준으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또 미국은 대선이 다가오니까 집권당 바이든 입장에서는 뭔가 호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파월한테 압력을 넣겠죠. 금리 인하 빨리 해라. 이 집행부가, 우리 정부가, 여당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발표를 해라. 압력을 넣겠죠.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안 하면 더 좋겠죠. 혼란스럽게 국민들이 좀 불만을 가지게 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고. 근데 어쨌거나, 그죠?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금리는 인하를 하겠죠. 근데 지금 내부에서는 여전히 물가도 끈적끈적하고 고용도 핫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조기에 빨리 할 필요가 있어.
또 하반기에 꼭 3번 해야 돼? 2번으로 줄이면 안 돼? 계속 또 한쪽에서는 또 반대의 파월에 어떤 동조하지 않는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또 높아지고 있다. 지금 그거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어떤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확정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계속 뭐 이렇다 저렇다 그냥 막 눈치 보면서 흘러만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흐름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너무 우리가 그죠 금리에 대해서 이제는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반기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2, 4분기 이제 접어드니까 2, 4분기 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확률은 점점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한 그 정도로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이제는 더 이상 경제 지표,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 여기에 대해 어떤 이 부분이 어떤 주시장을 막 뒤흔드는 어떤 그런 것들은 고비는 약간 넘긴 것 같아요. 최근에 그죠? 한 번씩 말씀을 드렸죠. 물론 총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또 하나는 불안 요소가 뭐냐면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은요,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특히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 환율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한차익이냐, 한차순이냐. 이런 부분까지 가세가 되니까. 앞전에 일본이, 그죠? 엔화, 제로 금리를 끝내고 또 엔화 강세를 표명했는데, 근데 지금 방향은 이상하게 돌아가요. 전혀 엔화가 강세로 안 가고 오히려 더 약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또 원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지? 환율이라는 건요. 환율 자체에도 어떤 배팅을 치거든요. 헤지 펀드들은. 근데 이 헤지 펀드들이 엔화의 하락 배팅을 점점 이 규모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엔화 선물에서 어떤 숏 포지션, 얘는 엔화가 더 약세를 뜰 것이다. 이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엔화 선물 숏 포지션이 계속 증가세다. 헤지 펀드들이 계속 그쪽으로 베팅 규모를 늘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찜찜하다. 이거 왜 이래? 이상한데 왜 이렇지? 그 부분이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흐름을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요. 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 업종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핫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고 아니면 조선 이런 것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조선주도 그죠? 한번 반짝하면서 오르다가 다시 푹 주저앉아 버리죠. 왜냐? 엔화가 강세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약세로 흘러가니까 이 테마가 자동차, 부품, 조선 이런 게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조선주는 워낙 실적 대비 바닥이니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조선주를 추가 어떤 매수를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조금 기다려봐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결국은 시장 반응은 엔화하고 같이 움직여요. 자동차 부품이나 조선은 어쩔 수 없이 경쟁 업종이니까 비슷하게 간다. 물론 조선이요, 일본이 옛날같이 조선 강국은 아니거든요. 실제 중국하고 한국이 거진 다 잠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인식하는 반응은 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같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제가 생각하는 이 조선주의 다시 춤의 타이밍은요, 어떤 엔화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래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이 엔화가 약세를 띠더라도 최고 맥스치가 한 160엔 한 요 정도가 최고 맥스치다.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일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엔화가 너무 약세를 띄어도 그죠? 에너지나 모든 것을 수입해가 오는 일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조선주를 배팅을 한다 하면 엔화의 움직임을 보고 한 160엔 근접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조선이나 자동차 부품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 추매하는 거는 조금 기다리자, 참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죠? 엔화의 움직임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외에 그 다른 종목군들을 추가로 매수할 추매를 할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보자. 그런 식이고요. 금요일, 그죠? 금요일 그 시외 했을 때 그 안암전자가 갑자기 막 확 치고 나갔죠.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저도 그래 많지는 않고 소량이라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윤설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고, 그래, 이거 뭐야?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의 샤오미가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 근데 이 부분도요, 와, 이 가격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진 테슬라의 반값이에요. 테슬라 반값에 내놨는 거죠. 그래 되면 또 이 샤오미 전기차가 어떤 전기차 시장을 완전 독식할 수도 있어요. 중국의 어떤 전략이거든요. 중국의 전략. 그래서 이 부분은요, 단순하게 쉽게 보면 안 돼요. 중국이 가장 잘하는 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손해보고 계속 판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다 잡아먹어 버린다. 그래서 이게 무섭다. 샤오미 전기차가 돌풍을 일으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를 쓰겠죠. 그러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또 심각한 타격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무섭다. 샤오미 전기차를요, 샤오미가 독자적으로 공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창청 자동차라는 이 회사에 의뢰를 하는 거죠. 창청 자동차에서 샤오미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발표가 되니까요, 이 창청 자동차 이 회사의 또 협력사가 그 하만이거든요. 하만, 우리 잘 아는 그 하만이 그 원격 소프트웨어 같은 거 업데이트 이런 것을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그 또 하만에 납품하는 업체가 안암전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 호재로 인식을 하면서 얘가 확 급등을 한 거죠. 이런 케이스는 그죠. 실제 이게 수혜가 돼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급등을 하면 VI 걸리고 하면 최소 절반 이상이라도 땡큐 하고 파는 게 맞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어쨌든 뭐든지 급등을 하고 이유를 모르겠으면 찾아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찾다 보면 그 이유를 알면 또 새로운 걸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샤오미 전기차 이 부분은 조금 유심히 봐야 되겠다. 왜? 중국의 이 치킨 게임은 무섭단 말이죠. 최근에 보면요, 그 알리, 테무 이 기세가요 어마어마한 무시해요. 진짜 무서워요. 저도 이 장난 삼아서 알리 이쪽에 들어가서 한번 막 쭉 보고 했는데 무슨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물건들이 엄청나게 넘쳐나요. 그렇다고 그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죠? 품질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거든요. 중국의 저가품의 대부분 뭐냐 하면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규제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에 이상한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원, 2,000원이니까 한번 사서 재미삼아 사서 이따가 버리면 되지. 어떤 그런 수준이니까 쇼핑하는 재미로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00원을 사도 택배비가 무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치 사도 무료. 시간은 걸리더라도 계속 어떤 그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쿠팡이 한 3천만 명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플랫폼에서는 1등이죠. 물론 쿠팡도 우리나라 건 아니죠. 미국 기업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쿠팡이 어쨌든 3천만 명 1등이고 압도적인 1등이죠. 1등인데 지금 보니까 알리가 한 800만 명 요 정도 돼요. 급속도로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그죠 국내에서 있던 11번가 이런 11번가가 한 700만 명 수준이거든요. 그럼 알리는 11번가를 벌써 능가했어요. 그리고 계속 증가세다. 그래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어떤 중국 그거죠. 테무. 얘도 한 580만 명. 4등이에요, 4등. 급속도로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G마켓 같은 경우가요. 한 500만 명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무가 G마켓 이런 것도 다 넘긴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중국 기업, 알리, 테무 이런 어떤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뭐 G마켓, 11번가 뭐 이런 쪽의 플랫폼들은 대부분이 국내의 어떤 개인들이 중국의 싼 물건을 사와서 거기다가 돈을 붙여서 막 팔아먹는 어떤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이 시장을 알리가, 테무가 다이렉트로 그냥 하는 거예요. 중간 마진 없이 다이렉트로 거래를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중간 마진을 먹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11번가 아니면 G마켓 이런 거는 순식간에 몰락할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 이런 거는 이제는 경쟁력도 없고 순식간에 사라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오프라인에서는 뭐 이마트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쟁력이 어떤 그런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 보면 결국은 뭐냐? 그죠? 그런 쪽에 관련 기업은 이제는 보면 안 된다.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중국이 잘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치킨 게임을 해서 시장을 다 잠식하고 그 이후에 뭐 가격을 올리든 어쩌든 일단은 시장을 다 잡아먹자. 예전에 그 태양광 우리나라에서 한참 핫했는데 중국의 저가 공세 치킨 게임 때문에 다 죽어버렸죠. 태양광 업체 순식간에 다 몰락해버렸어요. 쫄딱 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죠? 그 플랫폼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안 봐야 된다. 제외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샤오미의 전기차 얘도 똑같은 그죠? 뭐 테무나 알리처럼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기 시작하면 와, 이게 전기차 시장이 어떤 식으로 또 요동을 치게 되는 거지? 약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만큼 이 어떤 중국이라는 나라가 뭔가를 할 때는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진짜 샤오미 전기차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것도 우리가 2차 전지 테마 이런 쪽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죠. 오늘 방송 촬영 전에도 여러 가지를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구리는 항상 말씀드리죠. 닥터 쿠퍼 해가 중요한 어떤 자원이다.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 그 상하이 구리 이쪽도 그렇고 그진 한 1년 반 한 요 정도에서 최고치를 지금 계속 치솟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미국의 뭐 어떤 전기, 전력, 이 기기들의 교체 어떤 주기가 맞물려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그죠? 뭐 정통적인 뭐 대북 관련주라고 하는 이 전력 관련된 회사들도 막 꿈떡꿈떡 요동을 쳐요. 그 앞전에 그죠? 그 강명전기 질문하셔가지고 그 조사를 하면서도 약간 와,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하구나.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찜찜한 요소는 이런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전력기기들이 강세를 띠고 나니까 이제는 이 구리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력기기 이후에는 다시 테마가 구리로 갈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은 총선 이후에
장을 걱정을 하다 보니까 쉽게 종목을 이거 좀 사보자, 이거 사보자 이런 말씀을 이제 쉽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다. 그 모든 정점에는 엔비디아가 있고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부분이 계속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죠? 관심 종목군들을 계속 찾아는 둬요. 찾아는 두고 체크는 두고 계속 지켜는 보는데 근데 조금 더 떨어지든지 아니면 총선 이후를 확인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대응을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험이 감지되면요 항상 쉬어야 돼요. 위험하다 싶으면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앞이 절벽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뛰어가서는 안 보이거든요. 죽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멈춰야죠. 멈춰가지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안 떨어지죠. 지금이 딱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뛰어가면 안 돼요. 천천히 가는데 익숙해야 돼요. 천천히 가면서 한 발짝 가고 확인, 한 발짝 가고 확인, 한 발짝 가고 확인. 지금은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겨워도 손실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다음 주도 또 어떤 시장이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요일 시외, 그죠? 보면 또 워트 이런 종목도 막 갑자기 확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반도체 이 부분은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들고 간다. 그 외의 테마구는 그죠? 흐름을 보든 매력적인 가격이 왔든 지켜보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그 전반적인 어떤 시장, 다음 주 전략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외에는 일단은 종목은 그죠? 항상 공부하고 준비는 해둬야죠. 해두고 나서 이후에 또 우리가 기회를 보는 거죠.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휴일 편히 쉬십시오.